마치 활활 불 붙을 것 같았던 당내 의원들의 환승연애,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해진 이유는 정치인문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대표의 메시지나 비전에 대한 신뢰 부족,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마이크로 매니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 관리죠. 관리자가 너무 쓸데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관여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는 행위, 또 한 번에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사건입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당 대표가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측근의 전원 형식을 통해서 이거는 내용도 잘못됐고 형식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아니라 할 말은 하되 그러나 당정 관계는 원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정말 폭염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열대 때문에 잤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정말 힘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지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원래 8월 15일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죠. 기대를 갖고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주제는 여당 내 한동훈계로 갈아탈까 말까 환승연애 주춤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친정체제 구축도 그리고 당 장악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7.23 전당대회 압승, 민심과 당심 각각 63%씩을 얻었으니까 압승이죠. 그 이후에 마치 활활 불 붙을 것 같았던 당내 의원들의 환승연애, 계보 환승 움직임이 멈칫한 건데 왜 그런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마침 또 오늘 제가 문화일보 지면에 2주에 한 번씩 한 개면씩 쓰는 허민의 정치 카페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카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제 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치인문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대표의 메시지나 비전에 대한 신뢰 부족. 두 번째, 5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제가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요컨대 정치 신인 한동훈의 지도력이 아직은 좀 믿업지 않다. 좀 약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두 번째는 번번이 이제 윤한 충돌,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여권이 그렇게 가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전당대에서 나타났던 바로 말씀드린 두 가지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간단히 나눠보면, 첫 번째 이제 한동훈이 그 당시 이제 전당대 후보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이죠. 이게 민주당의 추천 최상병 특검법과는 좀 다른 법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왜 이번 우리가 자체 발의해야 되느냐.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안을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계속 민주당과 야당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거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과 좀 스스로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게 좀 한 발 빼는 모양새랄까? 아니면 이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두고 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스스로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또 두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당대회 중후반을 뜨겁게 달궜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입니다. 이 나경원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펴니까, 아니 나 후보는 나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죠. 나아가서는 이게 여차하면은 이제 보수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입 때문에 이게 완전히 파멸에 이를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환승을. 세 번째,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압박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권 잡고 나서 소위 이제 최고위원 구성이 9명 중에 이제 이게 4대5로 이제 친한계가 4, 비한계가 5로 해서 이제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해야 이걸 이제 5대4의 유리한 구조로 만드니까 이걸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제 친한계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사퇴.
하라. 정점식 정책위장은 버티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임명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사실은 정점식 의원은 친윤계라고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색채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검사 시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설이 나더라는데, 이거는 사퇴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친한계들이 만들어낸 뭐 이렇게 조작 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대구 출신의 이제 정책위의장을 다시 세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압박, 사퇴로 비춰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괜히 게 당정 갈등 또 윤한 충돌을 불러일으켜서 여권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작용해서 또 친한으로 환승, 계보 환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했다, 이런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아마 이게 한동훈 대표의 마이크로 매니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경영 용어인데 미시적 관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관리자가 너무 쓸데없이 어떤 이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관여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는 행위, 이걸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이라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줄 것은 이제 무너져가는 보수의 희망, 대안, 비전을 제시하고 큰 그림, 빅픽처를 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많은 건데, 이게 마이크로 매니징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미덥지 않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당정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가장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간에 또 한 번의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사건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 같은 거, 예컨대 뭐 장관 임명권, 인사권 같은 것도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해도 국회에서 엄청난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막 면박 주고 모욕 주고 인준해줄까 말까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사면복권은 여든 야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복권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야당도 대통령 사면복권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말죠. 그냥 에이 뭐 아쉽다라든가, 에이 그 사람은 왜 했어라든가, 뭐 나중에 한마디 하고 마는 건데, 여당 대표가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측근의 전원 형식을 통해서 하니까, 이거는 내용도 잘못됐고 형식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경수를 사면시킬 때 그거를 심사하고 건의한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복권에 반대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여당이 참패했죠? 그때 강서구청장 여당의 후보가 김태우였습니다. 23년도 5월 달에 공직자 비밀 누설 관련해 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죠. 그리고 이제 구청장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게 보궐선거가 됐는데, 5달 만에 김태우를 사면복권 시켜줘가지고 출마를 시켜가지고 참패하게 만듭니다. 출마를 시킬 수 있게 해준 게 결국 이제 사면복권을 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때 사면복권을 시켜준 당사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건의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켜준 거죠. 자기 우리 편 김태우는 사면복권, 그것도 5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시켜주고, 적편 김경수는 사면을 시켜줬는데 복권만 해주는 것도 안 된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대통령 고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밟아서 반사 이익을 챙기겠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대통령과 차별을 하면 무조건 득점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치를 굉장히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허민의 정치 카페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걸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양자의 충돌에 또 다른 발화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발화점은 됐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위 한동훈 체제 구축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인물에게 우리가 나 친한게요 라고 이게 내가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이 커밍아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치 카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당 인사들 가운데 당직을 준다는데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친한 핵심 인사 이 씨는 그 이유를 2가지를 꼽았다. 첫째, 당정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당직을 맡아서 나 친한이요 라며 커밍아웃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고, 둘째, 대선의 뜻을 둔 한 대표가 임기 중 공천권을 행사할 주요 선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빅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마이크로 매니징,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미시적 관리,
이 마이크로 매니징은 지도자의 재능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때론 부덕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재승박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63%라는 민심과 당심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동훈 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인 이유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당정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 원활히 가져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통해서 소위 한동훈식 정치 혁신과 정치 쇄신이, 정치 개혁이 성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성공을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식 이 정치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정관계가 원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정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당내에 굉장히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친윤이 사보티지를 하게 되면, 즉 반발을 하게 되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동훈식 개혁도 실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사사건건 충돌이 아니라 할 말은 하되 그러나 당정관계는 원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